박지은 선수와 김윤영 선수의 대결. 과연 이 우하기 쪽에 어떤 맛이 있느냐, 이게 관건이었는데요. 네, 지금 바둑판은 빈 공간이 많아 보이지만 지금 두어지고 있는 우하기 쪽에서 수가 나는지 안 나는지에 따라서 이 바둑의 승패가 갈릴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지금 박지은 선수가 이곳을 두고 넣을 때 여기를 밀어가면서 네. 이쪽을 호구치고 이 흑돌과 수상전 가는 것, 그리고 우측에 이선을 틀어막아서 흑 두 점을 잡는 것, 양쪽을 맛보기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를 끊으면 수가 날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끊으면 수상전은 어떻게 되나요? 수상전은 이쪽을 두고 이렇게 두면 젖히면 메워서 하나, 둘, 흑이 한 수 빠르거든요. 넷, 백이 잡혔죠. 다섯, 여섯, 그리고 여기를 일곱, 끊을 때 여덟, 별다른 수법이 아홉. 보이진 않는데요. 일단은 여기를 나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 흑이 아래쪽을 한번 밀면 여전히 이렇게 호구 치는 것은 이쪽을 늘고 틀어 막으면 백이 잡히기 때문에, 그리고 위쪽으로 두는 것도 단수 치고 이을 때 이쪽을 살려 나오면 과연 수가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빈상각을 두는 것이 좀 더 확실해 보이기도 하고요. 30초. 굉장히 뒷맛이 고약한 자리인 것은 둘, 분명한데 네. 수를 낼 수 있는지 좀 더 봐야겠습니다. 사실 이쪽을 지켰을 때는 백이 3-3 붙였을 때 흑이 뒤로 받든 혹은 이쪽을 두고 나서 그때 여기로 내려서든 뭐 그렇게 큰 수가 날 것 같지는 않았는데 김윤영 선수도 지금 최강으로 맞서면서 이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이쪽 내려 선수는 진짜 상상하기 힘든 방향인데요. 30초. 하나, 둘, 셋. 네, 일단 예측됐던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아래쪽의 흑의 모양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되고 나서 나중에 백이 수가 중앙 쪽에서 아무리 는다고 해도 여기를 두고 먹여치고 지금 백이 원하는 대로 다 돼도 네. 30초. 하나, 둘, 여기를 두면 흑은 안전합니다. 다섯, 여섯, 딱 한 수 차이긴 하지만 별 수단은 없어요. 아홉, 열. 네, 지금 이 상황에서 흑이 먼저 여기를 이으니까요. 뭔가 백이 될 듯 될 듯 하면서도 흑이 또 대비책이 있고요. 네. 이쪽을 두어가는 것도 지금 여기를 막으면 네, 여전히 백이 수가 없습니다. 30초. 하나, 지금 뭐 이런 곳을 한번 건드려 보나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네, 그쪽 어딘가 가네요. 그러니까 저수는 이 수법에 대한 대비죠. 결국 이쪽이 이렇게 백이 들 수밖에 없고 흑이 꼬부려 나왔을 때 당장은 백이 잘 안 되니까 미리 이런 곳에 교환이 되어 있다면 그땐 다르다는 겁니다. 그때 뭐 이렇게만 둬도 흑 3점이 잡히죠. 그럼 흑도 바깥으로 받아주기는 어려운 자리인가요? 그러니까 흑은 지금 장면에서 바깥쪽으로 받다가 어느 순간에 이쪽으로 갈지 아니면 30초. 경우에 따라서는 이 2점은 주면서 또 공격하는 것도 있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후퇴했네요. 네. 이렇게 후퇴할 거라면 김용 선수 이 늘어간 수는 대환착입니다. 차라리 귀에서 작게 살려주느니만 못했고 제가 볼 때는 귀에서 작게 살려주더라도 바둑은 흑이 좋았거든요. 실전의 선택은 김윤영 선수가 확실히 우세할 수 있었던 찬스에서 상대에게 좀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중앙 쪽은 돌파가 됐습니다.
네, 갑자기 중앙 쪽이 너무나도 집이 많이 깨지긴 했는데요. 네. 그래도 사실 그 전에 박지은 선수의 행마가 워낙 이상해서 형세는 찬찬히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 여덟. 흙집이 한 65집 정도 납니다. 백은 여기까지 30집이고요. 40, 42, 50, 52, 53, 한 54집 정도. 54집의 지금 중앙이죠. 아직까지 확정가로는 뭐 박지훈 선수가 앞섰다고 볼 수는 없어요. 반면 10집 정도 흙이 앞서고 있는데 네. 이건 중앙 처리 혹은 이제 끝내기가 관건입니다. 엎치락 뒤치락 했지만 하나, 미세한 승부로 갈 것 같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래서 바둑이 형세 판단이 참 중요하죠. 김윤영 선수가 우하기에서 이렇게까지 강수를 두는 것은 정말 이곳을 무조건 잡아야 할 때, 그럴 때 두는 수법인데 그 전에 박지훈 선수가 이 우변에서부터 이어진 행마가 좀 느슨해서 그때는 제가 볼 때는 넷, 꽤 큰 차이로 김윤영 선수가 앞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일곱. 피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했어도 바둑은 괜찮은데 실전은 너무 강하게 두다가 일단 이 부분에서 꽤 큰 돌파를 허용을 했습니다. 네, 그래도 흐름이 아직 역전되지는 않았고요. 네, 이제부터 승부가 될 것 같아요. 지금 가장 끝내기에서 어려운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처리가 될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사실 저런 부분은 먼저 두라고 해도 좀 어떻게 둬야 될지 감이 안 오는 부분이거든요. 일단 박지훈 선수가 자신의 약점을 지키면서 어느 정도 이 중앙에 백의 집 모양을 낼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어디가 큰지 감이 안 오네요.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단 이 부분을 어딘가 두는 것이 커 보이긴 합니다. 백이 먼저 둔다면 뭐 이런 곳을 밀고 받을 때 들여다보고 이렇게 틀어 막아서 정리한다면 끝내기 이렇게 큰 자리로 보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쪽 부근에 이렇게 처리가 되면 이 부근에서 흙이 집을 낼 여지가 사라지면서 나중에 이런 식으로 흙돌을 공격할 때 흙을 좀 더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죠. 30초. 하나, 둘, 셋, 넷. 이곳을 김윤영 선수가 먼저 둔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둘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더라도 안 끊기나요? 네, 끊기지는 않아요. 뭐 이런 식으로 뒀을 때 오히려 여기를 찝어서 역습을 가하면 백이 곤란해집니다. 이건 오히려 역으로 백돌이 잡힙니다. 지금은 큰 자리가 이곳보다는 이쪽이 좀 더 커 보입니다. 이쪽 어딘가 두는 것이 마지막 30초. 뒷맛도 깔끔하고 큰 자리입니다. 둘, 셋, 넷. 일단은 중앙 쪽을 좀 더 정리하고 있는데요. 두 선수가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지 좀 궁금하네요.
이젠 더 이상 중앙이 큰 자리로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이 자리도 기분은 좋죠. 이렇게 두면 다음에 단수 치는 것도 있고 해서 기분은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이쪽도 큰 자리이고 귀도 틀어막는 것이 꽤 크죠.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그쪽 계속 두어 갈 것 같네요. 이제는 손을 뺄까요? 아니요, 지금도 밀어가는 것도 둘 수 있습니다. 네, 두네요. 그러니까 이쪽을 두었을 때 물론 당장 이곳의 집도 크지만 그 이후에 이 흑돌의 공격을 보면서 좀 더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를 밀어감으로 해서 이곳이 전부 흑의 권리로 변했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이쪽 흑이 두터워졌고 이곳의 가치도 그만큼 줄어든 거죠. 중앙 쪽 처리는 오히려 박지은 선수가 좀 아쉽네요. 여기를 붙이면서 이쪽까지 계속 지금 밀리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중앙에서 백의 발전성이 크게 집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먼저 우상귀 쪽 막아갑니다. 네, 그것도 큰 자리입니다. 이쪽이 좀 더 커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볼 때 네. 김유영 선수가 지금 여기를 두면서 고개를 갸웃한 것이 이쪽 부분을 끝내게 한다면 이 수는 완착이 아닌데 김윤영 선수도 여기 어딘가를 뭔가 끝내기를 하고 싶어서 바라보다가 어떻게 끝내게 할지 좀 어렵긴 하거든요. 여기는 지금 찝어서 이렇게 끊는 것이 득일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까지 가서 막을 때 30초. 뭐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득일지 혹은 셋, 그냥 이런 데를 막는 게 득일지 다섯, 그래서 그 판단을 해보다가 그냥 손이 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열. 그러면서 고개를 좀 갸웃했던 겁니다. 네. 그럼 이 상변 끝내기는 박지은 선수가 먼저 할 수 있는데요. 네. 상변 쪽으로 끝내기가 가기 전에 이 부분은 뭐 크게 아낄 이유도 사실 없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그쪽 끝내기 들어가죠. 이제 중앙도 정리가 됐기 때문에 계산하기는 좀 쉬워졌습니다. 막지 않고. 네, 막지 않았습니다. 저수가 좀 더 정확할 수 있겠네요. 지금 이 진행은 백집이 여기까지 한 6집 정도 불어나기 때문에 여기를 두고 이쪽을 둔다면 다음에 백은 한 번 더 받아야죠. 지금 이 진행이 아까보다 낫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근데 백도 뭐 늘긴 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또 어려운 것이 여기를 찝고 나서 끊고 이 교환을 다 하고 여기를 틀어 막는 것이 득일지 그냥 막는 것이 득일지 그 판단은 조금 어렵습니다. 만약 이 교환을 전부 하는 진행이라면 30초. 하나, 수는 나진 않아요. 둘, 셋, 이렇게 되고 이쪽을 다섯, 틀어 막고 네. 여기를 이제 꼬부려서 진행이 될 테고요. 실전은 그냥 막았습니다. 지금 실전의 이 진행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약간 맛은 생겼거든요.
지금 이쪽으로 두면서 집으로는 득을 받지만 항상 여기 찢는 것이 이제 백이 선수입니다. 하나, 그렇게 보면 여기 가르는 것도 생겼고 넷, 다섯, 박지은 선수가 여섯, 일곱, 날카롭게 쓴다. 뭐 이쪽을 둘 수도 있지만 일단 추후에 두는 것을 노립니다. 그럼 다른 곳을 그냥 끝내게 하는 것보다 이 상중앙을 지키는 게 나을까요? 지금은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이곳을 지키지 않으면 이 부분의 흙이 너무 얇습니다. 지금은 김유영 선수가 뭐 밀어서 받든 아니면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받든 이쪽을 지키긴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한번 형세 판단을 다시 해보죠. 흙이 한 7집 정도 만들고 있는 자세입니다. 네, 이곳까지 합쳐서 한 19집 정도 되겠고요. 20, 28, 30, 40, 50, 60, 62, 30초. 66, 하나, 둘, 67, 넷, 다섯, 흙집은 딱 70집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덟, 아홉. 백은 네, 이곳까지 17집이고요. 32집, 40, 52, 58, 59, 60, 한 60집 정도. 여전히 반면 10집 차이네요. 네, 집으로 반면 10집이고 30초. 하나, 둘, 셋, 넷, 백이 유리한 점이 있다면 여섯. 백의 선수 끝내기라는 점과 그리고 바둑이 좀 더 백이 두텁다는 점, 그런 점인데 바둑은 흙이 약간 우세하거나 미세해 보입니다. 확실히 백도 지금 아직은 두터움을 좀 활용할 곳이 있어서 흑승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여전히 끝내기 승부의 오늘 대국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그렇다면 박지은 선수도 사실 이 호구 친수로도 먼저 찔러가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었고 네, 좀 엷은 구석을 더 파고들 수 있었는데 박지은 선수가 바둑이 두터워졌을 때 또는 바둑이 좋다고 봤을 때 10초. 낙관하고 살짝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은 예전부터 좀 약점으로 꼽히던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네, 웬만한 바둑이라면 우아기 쪽에서 저렇게 큰 수를 냈을 때에는 네. 백이 우세해지기 마련인데 이제 그 전에 이 우변 쪽에서 어떻게 보면 김유영 선수가 횡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도 바둑은 네, 백이 좋진 않습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지금은 김유영 선수도 이쪽은 잘 받아야죠. 까딱 잘못 받았다가는 다 잡히는 수도 있습니다. 사활이 걸릴 수도 있나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곳을 치받을 때 막으면 지금 여기를 끊어서 뒤로 받는 것은 여기를 단수 쳤을 때 걸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이제 흙이 받는 방법이 이곳과 이곳, 이곳 이 세 군데인데 먼저 이렇게 받으면 단수 치고 마늘모 붙이고 자체로는 뭐 사는 궁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된다면 흙도 이곳에서 다시 뭔가 패를 버티면서
좀 바둑이 시끄러워질 텐데 일단 사활은 전부 걸렸죠. 네, 이것은 흙이 안 되는 그림이고요. 지금 손이 이쪽 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를 너무 빨리 둔 것 아닙니까? 방금 계속 끊는 맛을 설명해 주고 계셨네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까지 둘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빠른 선택으로 여기 끊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 둘, 셋, 넷, 흙이 이쪽으로 단수는 칠 수 없으니까 이 교환은 되어 있다고 일곱, 여덟, 보고 지금 수익기를 해야 합니다. 네, 끊어가는데요. 지금은 흙도 심각합니다. 꼬리를 떼어줘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죠. 지금은 우세해봤자 반면 10집 이하거든요. 이 두 점을 떼어주는 순간 집으로만 뭐 덤 이상 날아갑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 김유영 선수 위기로 보이는데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최대한 넓혔는데 지금 여기를 두고 이렇게 단수 치고 이쪽으로 젖히면 이거는 흙이 비기상 만들기 어려운데요. 걸렸어요, 김인영 선수. 비기 나도 너무 안 크게 되는 당했죠. 거잖아요. 네. 너무 순식간에 당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습니다. 그럼 이 형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네. 이렇게 호구 쳤을 때 먹여치고 단수 치면 이 형태가 바로 이 초심자분들에게는 하나, 좀 익숙하죠.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네. 왜 이렇게 다 잡았는데 잡혔지 싶은 여섯, 네. 그 흔히 말하는 매화 육궁의 형태입니다. 106점은 잡지만 나중에 다 드러낸다고 해도 이 자리를 백이 치중을 다시 가면 흙이 잡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흙의 입장에서는 최선이 이 상황에서 매화 육궁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교환을 해야 되고 받을 때 여기까지 둬서 비기 되는 형태 같아요. 이것은 백이 여기를 두는 것은 6점을 잡고 매화 육궁이 아닌 채로 흙이 삽니다. 그럼 네. 백도 나중에 결국 이제 이쪽 부분으로 돼서 이제 비기 되는 형태로 보입니다. 물론 백은 이 교환은 하진 않죠. 그런데 비기 형태라면 지금 흙이 너무나도 당했어요. 마지막 30초. 하나, 둘, 그렇게 큰 차이가 나던 게 아니어서 좀 타격이 클 것 같습니다. 네, 타격이 큽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네요. 흙이 마지막 다른 곳에서 한 집 낼 곳이 없기 때문에 그냥 비기예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이것은 다시 바둑이 역전이 된 듯 보입니다. 그리고 역전이 됐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큰 차이는 분명 안 날 거예요. 왜냐하면 이곳에서 지금 집으로 백이 득을 본 것이 한 7집 정도 그 정도로 보이거든요. 근데 7집 득이라면 그 과정에서 이 흙이 비기 됐기 때문에 이쪽 부근을 괴롭혀 올 때도 다 한 집 한 집 없애기 위해서 30초. 끝내기 약간 제약이 있고 둘, 또 하나는 이 과정에서 흙돌이 여기에 오면서 넷, 원래는 제가 계산했을 때 여기를 단수 치면 일곱. 따고 여기를 치면 이쪽을 둬서 네. 이렇게까지 계산하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이 흙돌을 조여 붙이기에는 좀 어려워졌습니다.
네, 김윤영 선수 계속해서 좀 괴로운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네, 많이 당했어요.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죠. 네, 빅을 선택을 하죠. 네,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빅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라 이쪽 끝내기까지 있군요. 여기를 두면 내려서야 되는데 틀어 막으면 흙이 여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럼 이쪽도 집이 좀 불어났어요. 네, 이건 결정적이네요. 박지은 선수가 약간 불리했던 바둑을 네. 지금 이 부분에서 역전에 성공합니다. 삼십 초 하나, 둘, 네, 지금은 덤을 빼기가 조금 어려운 정도 아. 형세로 보이네요. 네. 제가 이 부분을 세기 전에도 확실히 당했다고 봤는데 지금 이쪽까지 당하는 형태라면 네, 그건 결정적입니다. 왠지 끝내기가 계속되고 있던 찰나에 당한 수라 더 그 아픔이 큰 것 같습니다. 네, 빅이 만들어지면서 박지은 선수가 흐름을 다시 가져오게 됐는데요. 이 대국 어떻게 끝나게 될지 잠시 후에 결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둑 두는 여자는 아름답다. 2016 MBN 한국 여자 바둑 리그. 김윤영 선수와 박지은 선수의 대결입니다. 네, 지금 박지은 선수가 확실히 우세한 가운데 하나, 끝내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넷, 다섯, 지금 이곳을 지켰습니다. 이쪽에 선수 끝내기를 다 하고 나서 여기를 지켰어요. 어떻게 네. 보면 가장 뒷맛이 깔끔한 자리를 지켰습니다. 마치 박지은 선수의 승리 선언과도 같은 한 수인데 집으로만 본다면 이쪽이 더 크죠. 네, 뭐 별로 어려운 끝내기 수순이 남아 있는 듯 보이진 않고요. 하나, 이쪽은 사실 크게 아낄 이유는 없는데 넷, 교환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받게 된다면 선수로 하게 되고요. 네, 여기를 안 받을 수가 없죠. 이 형태에서 그냥 개가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곳은 반반으로 보죠. 여기를 두면 백이 4집이 나고 흙이 들어오면 4집이 마지막 전부 없어집니다. 30초. 하나, 집이 아예 안 나기 때문에 반반으로 세서 그쪽은 2집을 셉니다. 둘, 넷, 10집, 13집, 17, 20, 30, 35.
아까 상황에서 이제 100이 이쪽 끝내기를 한다고 보고 계산을 하겠습니다. 네. 40, 50, 59집 그쪽까지는 59집이 나고요.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100은 그전과 여섯. 늘어난 집은 없는데요. 실제는 아예 그냥 깔끔하게 정리를 하네요. 100이 득은 아닙니다. 거의 뭐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되는 형태가 여기까지 지금 8집이 나거든요. 네. 둘, 넷. 그러니까 여기까지 8집. 그러니까 다 치면 10집이 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집이 나는데 마지막 30초. 아까 이렇게 끝내기를 하면 둘, 이 상황에서 바로 여기를 틀어 막는다고 해도 여섯, 여덟, 10집이 납니다. 그러니까 아까 상황은 4집짜리 끝내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한다고 해도 지금과 똑같은 형태예요. 근데 제 판단으로는 4집보다는 큰 곳이 있어 보였기 때문에 이쪽 붙이는 것이 좀 더 나아 보였는데 박지윤 선수는 그냥 넘어가면서 깔끔한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생각과는 조금 형태는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네. 아까대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대로 셌을 때 100집은 59집이었죠. 마지막 30초. 하나, 둘, 네, 합쳐서 한 16집 되고요. 다섯, 여섯, 일곱. 여기까지 흙집이 한 64집 정도 납니다. 64집. 지금도 큰 차이는 아니네요. 네, 약간 덤에 걸리는 정도로 100이 앞서 있습니다. 일단 차이가 좀 좁혀진 원인은 마지막 30초. 하나, 그래도 이 수는 좀 느슨하긴 느슨합니다. 두지 않았다고 해도 당장 뭐 다섯. 어떤 게 있는 것은 아니었으니까 이 단수가 워낙 컸죠. 생각보다 큰 차이는 아닌데요. 지금 아까 제가 센 것 그 계산에서 둘, 100이 4집짜리 끝내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둘 수 있는데 지금 4집짜리 끝내기를 한 거예요. 일곱. 이쪽이 꽤 커 보이긴 합니다. 이곳은 몇 집 정도의 끝내기인가요? 그러니까 이곳은 이렇게 된다고 보면 아까 이곳을 두면 흙이 치중 가고 나가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 자리였습니다. 이것과 비교를 해보면 돼요. 이것과 실전에 흙이 이쪽을 건드리는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우선 유리한 입장에서는 뒷맛도 이것이 훨씬 고약하죠. 나중에 귀 쪽에 좀 맛이 나쁘니까 지금 여기를 두고 마지막 30초. 받고 하나, 이렇게 처리가 된다면 셋, 넷, 일단 100집이 3집이 아까 비교해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일곱. 최소한 한 번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4집으로 똑같은 상태에서 뒷맛은 훨씬 고약해졌습니다. 이거는 박지은 선수가 끝내기를 잘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크기가 같다면 뒷맛이 없는 곳을 두는 게 좋겠죠. 뭐 최소한 똑같으니까요. 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김유영 선수도 지금 이쪽 끝내기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끊어서까지 두는 것은 나가서 이 다음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씌워도 다음에 여기를 돌려칠 수 있는 형태가 나오질 않아요. 결국 한 칸 뛰어가는 정도인가요? 네, 지금 이 정도 끝내기로 보입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쪽으로 뛰어요.
이곳을 두고 네, 이렇게 지키면 지금 선우수는 달라지는데 두 집, 끝내기 두 집은 했거든요.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런데 또 그쪽은 있습니까? 제가 예측한 것이랑은 좀 끝내기 다르게 하네요. 이렇게 되면 한 점은 잡을 수 있겠어요. 네, 한 점을 잡을 수 있고 확실한 것은 지금 박지은 선수의 끝내기가 이상합니다. 이거는 바둑이 미세해질 것 같아요. 지금 여기를 두고 4집짜리 끝내기를 하고 지금 이곳을 당한 겁니다.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물론 이 교환을 안 할 것 같긴 합니다만 막상 이쪽으로 둬서 마지막 나중에 이렇게 되고 하나, 이쪽으로 배기하는 것과 비교를 해봐도 넷, 나중에 뒷맛을 고려하면 뭐 그렇게 큰 차이가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략 이런 식으로 하고 아홉. 보면요. 근데 지금 여기를 두는 순간 뭐 흙이 여기만 이어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된다고 보면 일단 아까 생 것보다 100집이 4집이 줄었습니다. 여기 흙집이 2집이 늘었죠. 그 4집짜리 끝내기하고 흙에게 6집짜리를 허용한 겁니다. 지금 크게 어려워 보이는 끝내기가 없는 상황에서 단순하게 2집 손해봤어요. 네. 마지막 30초. 그리고 그 2집 손해보는 과정에서 여기도 안 이어주니까 그냥 여기만 둬도 지금 흙이 2집을 득봤는데 거기서 김윤영 선수가 더 득을 보기 위해서 지금 끝내기를 하는 걸 보니까 박지은 선수가 이 부분에서 지금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끝내기 역전도 가능한 거 아닌가요? 네, 좀 상황을 봐야겠습니다. 네, 이제는 여기가 그래도 커 보입니다. 이곳이 집으로 보면 흙이 있는 것과 비교가 마지막 30초. 3집 정도. 3집이면 차라리 역끝내기가 더 클 수도 있네요. 넷, 다섯, 여섯, 일곱. 그곳의 끝내기는 지금 한 집에 2집, 3집에 나중에 이곳을 굴복시킬 수 있다면 4집에 육박할 수 있다고 보는 끝내기입니다. 팩감이 많다고 보는 거죠. 근데 끝내기에서는 김윤영 선수가 확실히 힘을 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제가 볼 때 이수와 이수의 교환에서 여덟. 한 집 반은 손해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끝내기를 하면서 최소 2집은 손해를 봤습니다. 벌써 두 군데만 해도 3집 반 손해를 본 거네요. 네. 네, 지금 두 선수가 약간 흥분 모드 같아요. 이런 흐름이라면 사실 개가를 하면서 끝내기 수순을 좀 깊게 생각할 만한데 네. 좀 빠르게 착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곳이 3집 끝내기죠. 네, 지금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일단 미세해진 것만은 분명해요. 지금 끝내기에 접어들면서만 3집 이상을 손해봤기 때문에 네. 원래 같으면 당연히 뭐 승부가 났을 이곳에서의 큰 수를 내고도 박지은 선수의 마무리가 깔끔하지 않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형세는 더 미세해졌습니다. 아홉, 마지막 30초. 하나, 둘, 그리고 셋,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금 이곳도 3집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3집입니다. 여덟, 아홉, 여기는 최소한 역끝내기 2집이거든요. 어. 역끝내 2집이 3집보단 크니까요. 네. 왜 두 선수 모두 여기를 두고 여기를 두고 이 수순이 돌아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흥분 상태여서 네, 그럴까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결국 우변의 끝내기 김윤영 선수에게 손이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해서 한번 개가해 보겠습니다. 지금 사석은 똑같거든요.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백십이 한 58집 정도 나고요. 지금은 뭐 여유 있게 역전된 것 같네요. 아, 네. 역전인가요, 네. 다시? 확실히 끝내기에서 약간 박지훈 선수가 오늘 밀리게 됐네요. 또 이렇게 보면 이런데 단수도 사실 하나도 큰 자리가 아닌데요. 여기를 두다가 또 여기를 당하고. 마지막 그 끝내기에서 박지은 선수 후반 집중력이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차이가 많이 벌어졌는데요. 네. 이 정도 차이라면 애초에 잘했을 때 끝내기 잘했을 때 마지막 그때 100이 하나, 좀 남기는 근데 많이 남기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넷, 다섯, 그리고 여섯, 이수와 이수의 교환이 한 집 반. 그 여덟, 전에 제 계산을 제가 이렇게 다시 돌아가 보면요. 네. 한 집 반보다도 더 손해일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단수 치면 선수로 처리가 가능했던 자리라서 그러니까 이곳의 교환이 한 집 반 손해 그리고 이수 쪽이 한 집 반 이상 손해 그리고 이쪽이 최소 2집 손해였고요. 그리고 이 단수와 이쪽이 한 집까지는 아닐 것 같고 최소 반집 이상은 손해일 것 같고요. 근데 끝내기에서는 20초. 하나, 박지인 선수가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네, 어느덧 끝내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 이 대국은 참 다이나믹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에서는 김윤영 선수가 한 덤을 통째로 날렸고요. 네. 그걸 또 다시 끝내기에서 역전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사실 좀 문제가 있네요. 좀 냉정하게 얘기해서 박지은 선수가 예전부터 이 초중반 운영에는 확실히 좀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항상 이 후반 마무리는 신예 기사 시절부터 계속 약점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오늘 같은 흐름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좀 어려운 끝내기도 없었고 흐름도 빅을 내서는 당연히 백이 이기는 흐름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빨리 착점하면서 이렇게 실수하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이 최정 선수가 남녀 통합기전에서 좀 활약을 하는 것은 그런 세밀한 부분이 보완이 되면서 이제 활약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보면 남자 기사들은 입단했을 당시에 이미 연구생에서 이 거친 경험을 하면서 네. 좀 승부 호흡이라든가 이런 세밀한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갖추고 오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약간 약점이 있는 것도 눈에 보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보완이 돼야 남녀 통합기전에서 최정 선수처럼 활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 세밀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후반부가 될 가능성이 높죠. 후반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그 흐름이 바둑을 두다 보면 순간순간에 미묘하게 변합니다. 이런 곳에서 이렇게 한 번에 변하는 것은 쉽게 눈치를 챌 수가 있죠, 누구나가. 그런데 뭐 이런 곳에서 뭐 어제 비슷한 거 아니야 하면서 두던 수가 이제 실수가 되고 이겼습니다를 선언하는 수가 실수가 되고 그러니까 한 번 실수는 가능해도 그 순간에 흐름이 변하는 것을 이제 민감하게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실수가 나오는 거죠. 좀 미세한 부분까지 잘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더 큰 무대로 갈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서로 패를 다 잇고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 반패가 나오질 않아요.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한 반면 10집은 진 것 같네요. 다시 그 차이가 원상복귀가 됐네요. 네, 애초에 10집에서 여기서 한 덤을 득받고 다시 끝내기 위해서 한 덤을 손해보면서 차이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이제 팀의 승패가 결정이 나서 막판에 집중력이 좀 흐트러졌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네, 뭐랄까, 정말 솔직한 제 감정을 말씀드리면 좀 승부가 황당하게 결정나는 듯 보입니다. 네. 두 선수 모두 이 정도의 그런 실수가 나올 선수들이 아니거든요. 네. 네, 이제 패가 다 이어졌습니다.
네, 이제 공배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하는 작업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공배만 남은 게 맞죠? 네, 그렇죠.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혹시 마지막에 이걸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를 끊었을 때 지금 수가 나는지 여부를 보나요? 이곳을 아. 두고 끊었을 때 다음에 이쪽 있는 것이 선수니까요. 보죠. 이렇게 두면 받아야 되는 거죠? 받아야 될 때 수가 날 것 같진 않습니다. 네, 수가 나진 않습니다. 이렇게 처리가 되고 붙여도 네, 지금 수가 나진 않는데요. 바둑이 지금 다 끝나고 이겼으니까 네. 하나, 마지막 개가를 통해서 확실하면 뭐 지킬 수도 있습니다. 넷, 다섯, 혹시 모르니까요. 네. 일곱. 네, 지금 그곳에 수익기를 하느라 아, 시간을 다 보내고 있는 거죠. 네. 박지은 선수가 먼저 끈적하네요. 네, 김민영 선수가 지금 수익기를 하고 있는지 개가를 하고 있는지가 제가 좀 궁금합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네, 수는 안 나요. 과연 지킬까요? 지켜도 두 집반은 남길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네. 지켜버리네요. 네. 네, 김리영 선수가 한번 지켜두면서 이제 네. 개가가 시작됩니다. 예전에 삼성화재배 결승에서 이세돌 구단도 절대 수가 나지 않는 곳을 그냥 승리가 확실하니까 지키는 걸 네.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것이 승패에 있어서는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네, 과연 네, 반면 9집인가요? 어. 네, 42집과 51집이죠. 반면 9집이죠. 네. 네, 경기 후반건설의 김민영 선수가 두 집반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그래도 개인 성적 마지막 대결에서 김민영 선수 승리로 마무리 짓습니다. 네, 14라운드 2경기 경기 SG골프가 2대1 승리를 가져갑니다. 네, 오늘 마지막 대국이 참 엎치락뒤치락 재밌었어요. 네, 냉정해 보면 마지막 후반에 두 선수 답지 않게 좀 실수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요. 빅이 되었을 때는 박지은 선수가 많이 앞섰는데 제가 볼 때 끝내기 위해서 한 5집에서 6집 정도는 당한 것 같고 네, 이제 그러면서 바둑이 역전이 됐고 어쨌든 간에 오늘을 종합해 보면 SG 골프팀이 박지은 선수 패배에도 불구하고 2승 1패로 팀 승리를 가져가면서 포스트 시즌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네, 이렇게 포스트 시즌 진출 4팀이 확정이 됐습니다. 순위표 한번 살펴보시죠. 네, 오늘 경기로 경기 SG골프의 이 막차
티켓을 이제 확보가 됐는데요. 네, 지금 1, 2, 3, 4위 순위까지 완벽하게 결정이 되었고 포스트 시즌 진출팀이 확보가 되었죠. 하지만 아직 남은 승부가 있습니다. 팀의 순위 혹은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 앞으로도 이 재미있는 대결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네, 아직 두 번의 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내일은 14라운드 3경기인데요. 역시 남은 승부들은 이 팀들의 명예를 걸고서 또 더 치열한 대국을 보여줄 것 같거든요. 네, 오히려 이렇게 부담감이 없을 때 더 좋은 내용의 대국 그리고 흥미로운 박진감 넘치는 바둑들이 펼쳐지니까요. 네. 내일 모레도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16 ND의 한국 여자 바둑 리그 이제 두 번의 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경기도 계속 시청해 주시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